15번은 너네 F까지 잘 구해놓고 F 빼기 G에다가 계속 집어넣어서 그런 것 같던데 F 빼기 G에다 집어넣지 말고 F에다가 집어넣으셔야죠. F 빼기 G 한 게 A 빼기 B, B 빼기 A 이런 게 나온 거잖아. B 빼기 A가 마이너스 2로 나온 거잖아. 그치?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B 빼기 A가 마이너스 2인데 지금 fx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1을 넣어야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한 친구들은 2번이 나왔겠지. 마이너스 3. 그치? 근데 f에다 집어넣은 친구들은 3번이 나왔고 그거 조심하셔야죠. 맞아, 연서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해놨잖아. 요 놈이랑 누구랑 똑같대? bx 플러스 a랑 같다며? 이렇게 해서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x b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식에다가 너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린 거라고. 그래서 2번이 나온 거라고.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셔야 된다고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럼 요거 구할 때 b 마이너스 a 근각에서의 관계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잖아. 요게 알파 플러스 베타인 거고 또 동시에 이게 알파 베타가 되는 거네. 그럼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 제곱이랑 마찬가지고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랑 같은 건데 그러다 보니 얘를 선생님 복잡하니까 K라고 일단 넣을게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K가 되는 거라서 이게 12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니?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2가 0인데 2나 6이야. 그래서 K는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6이다 이렇게 나와. 근데 B-A가 사실은 마이너스 2나 6인 거고 잘 찾아보시면 A가 B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요. 그쵸? 그래서 A가 B보다 크니까 이 상황은 못 되고 이 상황만 가능하겠다 이렇게 찾아질 수 있지. 그럼 이제 B 대신에 뭐로 집어넣으면 돼? A-2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B 대신에 얘를 A-2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뭘 구하래? F-1을 구하래.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F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봤어. 그랬더니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여서 A-2로 이렇게 지가 알아서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건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여기다 넣어서 2번을 하게 됐다는 그런 슬픈 얘기. 이거랑 19번? 19번은 요거를 많이 까먹은 친구들이 있더라. A가 0보다 크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A고 얘는 0보다 크대. 그래서 어떤 친구 선생님 본 것 같아. 그 A가 0보다 큰 거랑 작은 거랑 나눠서 하더라고. 시간 없었는데 아마 말린 것 같아. 자, 직선이 있고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좌표는 1과 7이래. 그럼 말을 바꿔서 했을 뿐이지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근이 1하고 7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교점이 그렇게 생겨. 그러면 F는 2ax 마이너스 10의 근이 1이랑 7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 식으로 바꾸면 F 빼기 2ax 플러스 10은 0인데 이거는 근이 x-1, x-7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다 이 얘기잖아. 근데 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a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도 최고차항 개수가 a여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긴 거죠. 그리고 a는 0보다 크다 하시면 돼요. 그럼 fx가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돼? 1에서부터 4까지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1이다만 이용하면 되겠네? 맞아? 요거는 항등식 이용하셔서 문제 풀면 되니까 쌤은 넘어가도 괜찮겠나요? 네. F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항등식으로 생각하셔서 B랑 C도 찾아질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B는 얼마 나오고 C는 얼마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B는 선생님이 봤을 때 마이너스 6A 나오고 C는 7A 마이너스 10 나왔었어요. 그럼 BC가 바뀌어서 들어가면 A에 관한 식으로 바뀌니까 F라는 놈은 A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겠네. 됐니?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최소값 언제 나오는데 걔가 마이너스 11이었다라고 해주시면 A도 얼마인지 다 풀리겠네요.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질문 없어요? 아니면 더 있어요? 17번이요. 17번은 2차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같다는 거잖아. 근데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몇 차일 수밖에 없어. 1차잖아. 1차이고 심지어 거기도 맨 위에다 뭐라 써있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래, 가연아. 그러면 선생님이 몫이랑 나머지를 어떻게 설정할까? F는 x 플러스 1제곱 qx 그리고 rx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qx라고 쓰면 되는 문제인데, 그치? 근데 얘는 1차래매. 맞아? 2차로 나눴으니까. 그리고 최고차항이 3이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3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얘를 놔둬도 괜찮다는 얘기야. 맞아? 그래야 얘랑 2차랑 곱해져서 3x 세제곱이 나오니까, 최고차가 나오니까. 그러면 얘를 묶어줘, 똑같은 걸로. 3x 플러스 c 이렇게 묶어주면 너는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fx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네요. 됐나요? 그 상황에서 c만 찾으면 되는데 정보 뭐 넣으면 c 나올 것 같아, 가연아? f에다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될까? 왜 1이야?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어? F1은 5다. 이걸 안 써먹었지. 그치? 딴 건 다 써먹었는데 얘만 안 써먹었어. 그래서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럼 F1은 하고 물어보면 3 플러스 C가 되고 얘는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돼서 네가 5가 나와야 된다. 그럼 넌 1일 수밖에 없네? 해서 C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QX가 아주 이쁘게 3X 마이너스 2구나 하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럼 밑에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몫에다가 나누는 수에다 2분의 1을 해버렸네? 그럼 몫이 2배가 돼서 나와야겠지? 나머지는 변해 안 변해요? 몫이 2배 된다고 나머지는 2배 되진 않죠. 그쵸?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이.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한번 해볼까요? 60번. 60번부터 해봅시다. 자, 여기에는 미지수가 2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 거지? 두 놈이 모르는 애들이야. 첫 번째는 학생 수를 모르겠고 두 번째는 의자 개수를 모르겠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그쵸? 근데 지금 보니까 6명씩 앉으면 4명이 못 앉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 학생 수는 의자 수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의자 수가 결정이 되면 학생 수도 공방 알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그래서 내가 미지수를 누구로 두냐? 의자 수로 미지수를 두기로 결정합니다. 너를 X개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요거의 바탕에 의해 6명씩 X 의자를 앉으면 4명이 남는다 해서 너는 6X 플러스 4마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8명씩을 갑자기 앉히겠다네? 그래서 8명씩 앉으면 의자가 1개 남겠대요. 자, 이 얘기는 학생 수를 또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얘기하는 목적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8명씩 앉히면 의자 수에 맞게 앉혔을 때 1명이 부족하다 그랬나? 의자 1개가 남는데요. 의자 1개가 남아.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를 8x-1이지 하고 너랑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왜 이게 부등식이지? 하고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봐 얘들아. 의자 1개가 남는다 그랬어. 그러면 그 전에 의자에는 얘가 사람이 다 8명 꽉꽉 채워 앉았다는 얘기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에 1명만 앉아도 이 의자는 사용이 된 거겠네? 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 수가 8명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의자에 1명을 앉혀도 되는 학생 수고 아니면 여기까지 꽉꽉 8명이 다 채워 앉았습니다 해도 맞는 거지. 그치? 학생 수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학생 수는 어떻게 되냐? 6x 플러스 4는 8x 마이너스 2 얘들아. 두 개를 일단 의자를 빼. 그치?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에 몇 명만 앉혀도 돼? 1명만 앉혀도 의자는 하나 사용한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그러면 원래 이렇게 2개 남았던 것 중에 하나는 온전히 아무도 안 앉았으니까 하나는 남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1명이라도 앉으면 앉았다고 하는 거니까 1명 앉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그냥 8명 다 꽉 채워 앉았을 때
까지의 범위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되나요? 돼요? 순서 괜찮아요? 네. 해서 부등식이 두 개니까 너로 하나 풀어주시고 너로 하나 풀어주시고 해주시면 x의 범위가 알맞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찾아주세요. 선생님이 식만 일단 다 써볼게. 한번 중간에 너네가 해봐봐. 자, 일단 선생님이 나온 정보부터 써볼게요. 삼각형은 등변 사다리다 체크했고요. CD는 20이다 체크했고요. BAC니까 BAC는 120인데 어차피 등변이니까요. 여기가 120인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등변은 여기 더해서 180도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120이면 선생님 여기 정보 다 써주면 너는 60, 너도 60 이렇게 해주시면 되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AC의 길이보다 4배보다 크지 않대요. 그럼 AB의 길이를 X라고 하면 AC의 길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의 길이에 4배보다 크지 않대요. 4배 AC보다 크지 않다. 그럼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사다리꼴 ABCD의 넓이는 이거의 넓이는요. X 더하기 20이잖아. 그리고 그거의 높이. 선생님 여기다 수직으로 내릴게. 걔를 H라고 할게. 그럼 AH 나누기 2니까 곱하기 2분의 1인데 요거는 75 루트 3 이하래요. 그랬을 때 AB의 길이를 D라고 하면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이렇게 물어보네? 이걸로 부등식을 너네가 세워야 된다는 얘기겠네요. 맞아요? 자, 여기를 X라고 두면 여기도 X가 되겠네. 지금 D잖아. 그치? 선생님 수직으로 내렸어 얘들아. 뭔가 보이는 게 있어? 2대 1대 루트 3이네. 맞아? 그럼 선생님 여기를 20 빼기 X라고 보면 여기가 X니까 여기를 20 빼기 X라고 볼 수 있겠네? 그럼 여기는 하나당 그치 10-2분의 1 X가 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그거에 맞게 2배 해주시면 여기는 20 빼기 X가 되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루트 3이니까 루트 3 10-2분의 1 X가 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AC 길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20-X였으니까 X는 4 곱하기 20-X보다는 작거나 같다 하나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바꿔서 얘기해주면 X 플러스 20인데 여기가 얘라고 얘기했으니까 루트 3X로 뽑아내면 10-2분의 1X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 또 들어가네요. 너가 75 루트 3보단 작거나 같다 해주시면 여기서 X범위 하나, 여기서 X범위 하나 나와서 둘에 대한 연립부등식이 나오겠죠. 되셔요? 되겠어요? 네, 요거 한번 정리해 줄까요? 78.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답니다, 여러분. 자, 절대값이 있으면요. 절대값이 있는 쪽과 없는 쪽으로 나누시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뒤로 이렇게 옮겨볼게요. K-2로.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그랬다면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X 플러스 1이 K-2다 라고 이쁘게 풀릴 거고요. 얘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바뀌어서 나올 텐데 하나의 생각은 잘못된 게 바로 보이네요. 뭐가 잘못됐죠? 얘가 음수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왜? 얘가 누구보단 당연히 큰 거야. 절대값은 말하지 않아도 0보다 커야 절대값인데 얘 자체가 음수가 된다는 생각이 너무 이상한 거겠지. 그치?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얘가 양수니까 너한테 마이너스 붙인 것부터 너한테 플러스 하네. 사이에 x 플러스 1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요거 빼주기만 하면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서 x가 k 마이너스 3, 4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K값의 범위를 오히려 구하라고 하네. 이거는 얘가 해가 존재하게 되는 범위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번에 거꾸로 K값이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이게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방금 우리가 얘기를 해버렸네? 해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K-2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야 해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얘가 그냥 끝나버리네요. 맞아요? 더 전개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 얘기하면 끝나네요.
그 다음에 1등급 고난도로 이제 천천히 내 문제를 파헤쳐 봅시다. 85번으로 갈게요. 규규. 규규규네요. 선생님 때 유행한 이름 규규. 선생님보다는 정확히 선생님 약간 윗세대. 너네는 선생님, 글쎄 선생님 때는 지은이. 그래서 최지은, 문지은, 엄지은, 이지은 다 있었어. 그래서 지은이 종류마다 다 있었어. 선생님 지은이란 친구가 진짜 많았는데 민지랑 지은이가 엄청 유행하는 이름이었고 선생님 윗세대는 다 규로 끝나는 거. 남자들은 다 규로 끝나야 돼. 민규, 현규 다 느껴오죠? 그쵸? 다 들어봤죠? 동규 막 다 있어요. 이런 애들. 이 중에 한 명이 걔가 현규야. 그래서 내 생각엔 이 문제를 쓰신 분이 약간 그쪽 세대시지 않았을까. 가끔씩 자기 이름을 넣더라고. 선생님도 한 번 처음 봤어. 선생님 문제집에 선준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야. 그 선생님 그 저장해놨었어 예전에. 너무 충격이 와요. 내 이름이 나왔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거기에 내 이름이 한 번에 나왔더라. 물론 남자인 줄 알고 만들었겠지만 현규가 3달 동안 받은 용돈의 총 금액은 얘들아 10만 원이래. 근데 얘가 소비가 되게 오죠. 그래가지고 2만 원밖에 저축을 안 하고 8만 원을 뭘 썼대. 굉장히 뭔가 쓰고 싶어하는 친구인가 봐. 뭐 물론 애기라는 가정하에. 그러면 3개월 때 이렇게 썼는데 3월의 소비에 대해서 4월은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하니 저축한 금액의 X%는 좀 늘려야겠다. 지가 생각해도 반성이 있었나 봐. 늘리고 소비한 금액은 8%를 줄여서 용돈을 3월에 받은 금액보다 5% 이상 줄게 되게 했으면 좋겠대요. 자, 이거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러려면 너네가 2가지 중에 마음을 한 가지로 정해야 돼. 내가 총액의 변화를 볼 것인가 아니면 증가하고 감소하는 비율만 볼 것인가로 정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총액은 10만 원이지?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저축했던 돈이 2만 원이잖아? 2만 원에 대해서 내가 늘리겠다 그랬지? 얼마? 100분의 X%를 늘리겠다. 이렇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증감만 보니까 2 더하기 이거 귀찮다. 이거 하지 말자. 얼마를 더 늘렸다고? 2만 원에 100분의 X% 늘렸구나. 이렇게만 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편하겠어 얘들아? 식은 얘로 만들 수도 있고 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증감률만 보는 게 훨씬 편하겠죠. 맞아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10% 인상하겠대. 그러면 1,000원이었어? 그럼 100원. 그 100원만 보는 게 얘고요. 100원을 올려서 1,000원이랑 더해진 1,100원을 보는 게 얘가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굳이 총액을 볼 필요는 없죠. 그쵸? 그래서 증감을 보는 게 훨씬 더 간단해지니까 식이 선생님은 증감으로 볼게요. 총액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저축 2만 원인데요. 거기에 100분의 X% 늘린댔으니까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 저축이 늘어났어요. 거기에다가 소비가 8만 원이었는데요. 100분의 얼마를 줄이겠대요? 8%를 줄이겠대요. 그럼 100분의 8이죠. 근데 둘을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지. 증가, 얘는 감소. 맞아? 이면 이만큼을 없앤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빼줘야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주면 전체 용돈이 되는데 이 용돈이 3월에 받은 용돈 10만 원에 대해서 5%에 대한 인상이야? 아니면 인하야? 인하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이것보다 더 얘가 작거나 같아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말만 바꾸는 거야, 국어만. 그러면 여기다가 전체 100을 곱해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 2로 나눠보시면 정리가 됐을 때 좀 편하게 보일 거예요. x 마이너스 48에 32가 마이너스 5, 25다 이렇게 되면서 계산이 다 보이네. 맞니? 됐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3월에 저축한 금액의 5%를 이번에 늘리겠대. 그러면 저축한 금액이 2만 원이었지? 두 번째 이 2만 원에다가 5%를 넣으니까 100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겠지. 늘렸어. 플러스야. 그다음 얼만큼 줄이나 봤더니 8만 원에 대해서 얼마냐? 소비한 금액의 X%를 줄이겠대. 그러면 줄이니까 마이너스 8만 원에 대해서 100분의 X만큼이 감소하겠죠. 맞아요? 그럼 이게 전체 용돈에서 늘리고 줄인
그 변동액이 되는 거야. 변동액. 2만 원, 8만 원 이거 전체 얼마 이런 게 아니라 2만 원에서 요만큼이 늘어났고 8만 원에서 요만큼이 줄었다 하는 변동액이 돼서 총 움직인 게 얼마큼 움직였냐 물어보면 요거 둘이 합한 것만큼 움직였다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게 전체 10만 원에 대해서 얼마큼 움직이는 거에 대해 10만 원에 대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면 3% 이상 줄게 해달라 라는 얘기니까 전체 100분의 3이 되면 3%잖아요. 이것보다 줄여 그리고 작거나 같게 해달라 그 얘기죠. 맞아요. 두 개가 연립해주면 끝나게 되는 거. 근데 말이 조금 어렵죠? 애들이 2차 부등식 뒤에가 되게 어렵대. 부등식은 또 2차가 어려운가 봐요. 얘들아 요거 봐봐. 얘 해를 구했대. 86에 보면 요거의 해를 구했더니 x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대. 분명히 작거나 같아서 작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나온 걸로 미루어 보아. a 플러스 1은 양수였을까요? 음수였을까요? 그치, 음수지. 됐잖아? 그럼 얘가 음수였다는 얘기니까 네가 0보다 작다라는 걸 통해서 정보가 하나가 들어오죠. a는 마이너스 b보다는 작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겠지? 혹은 b는 누구보다 크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고요. 자, 그 얘기 하나 했어요. 그랬는데 뭐 다른 a, b에 대한 문제에서 얘기는 없고 하니까 요거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뭐. 근을 구하기 위해 요렇게 결국에 x는 음수를 나누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로 되고 a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이렇게 해주시면 근이 딱 나온 거죠. 맞아요? 그럼 그 근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너랑 너가 둘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로 바뀌면 되겠죠. 되셨어요? 그럼 같다라고 놔볼까? 같다라고 나오면 a하고 b 관계를 한번 찾아봐봐. 그러면 4a 플러스 b는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겠네. 4a 더하기 4b는 9a 마이너스 6b가 되니까 1로 보내주면 5a 여기로 보내주면 10b a는 2b 이렇게로 정리되네. 됐어? 그럼 a는 2b래. 그리고 위에 부등식도 잘 생각해 보세요. a는 2b래. 그럼 여기다가 선생님이 2b를 데리고 오면 2b는 마이너스 b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럼 3b는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거지. 결국 b는 누군 걸까? 0보다 작은 거죠. 그럼 b가 0보다 작으면 a도 당연히 0보다 어떤 거야? 작은 거겠죠. 해서 부등식도 다 정리가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런 것도 꼭 잘 챙겨 가셔야 돼요. 이런 조건들이 여기랑 합쳐져서 너의 조건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엔 너의 조건으로 얘기가 바뀌게 된 거죠. 어마무시하죠. 그죠? 그래서 A하고 B는 둘 다 음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볼까요? 절대값 AX-2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보다 작도록. 그럼 말이 다 맞아 떨어진다? A도 음수고 B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다 양수로 바뀌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절대값이 양수보다 작도록이 돼버린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AX-2B 너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인데 봐봐.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양수가 되는 거야. 5 이런 숫자로 바뀐 거야. 그러면 항상 여기 선생님이 절대값 A가 누구보다 작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어떻게 풀린다 그랬지? 얘가 양수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K에서 A가 K 사이다 이렇게로 바뀐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해주면 얘도
ax-2b라고 절대값을 풀어주게 되면 누구랑 누구 사이냐 했을 때 너가 양수니까 양수 너가 여기 오는 거고 너의 마이너스 붙인 2a 플러스 b 사이에 있다 라고 이렇게 풀리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문제에서 뭐 구하래? 정수 x의 최대값과 최소값만 찾아주면 된다 라고 했으니까 뭐 해주면 돼? a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2b만 집어넣어주면 식이 정리가 싹 되겠죠. 하면서 얘기가 다 끝날 거예요. 찾아주세요. 자, 88번으로 갑시다. 88번. 자, 여기에서는 정의한 거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지. 요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개수, 즉 A하고 B가 여기 들어갔을 때 요 식을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FA, B라고 얘기하겠대. 그럼 나한테 여기에서 Fn, n 플러스 3이라는 건 여기에 n 들어가고요. 맞아요? 여기에 n 플러스 3 들어갔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였다? 12개였다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문제만 풀면 되니까 얘 어떻게 풀까 고민하는데 n의 범위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지겠죠. 맞아요? 얘는 보통 우리가 두 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x-a, x-b가 k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리면 얘가 는영되는 애를 기준으로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는영되는 애들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너의 기준으로 0보다 작아지는 애와 커지는 애 하면 실수가 두 조각 나겠죠. 그래서 작을 때 보고 클 때 한번 볼까? 어떻게 바뀌나? 근데 너도 있지? 너도 작을 때, 너도 클 때로 애를 짜게. 그러고 나니까 전체 실수 영역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로 나눠진다는 얘기고 이때마다 얘네들의 절대값의 크기는 다 바뀌어서 나올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항상 얘네를 기준으로 세 군데로 영역을 나눠서 항상 확인을 하는 거예요. 모양이 바뀌니까. 그러면 A보다 작다라고 하면 너도 음수고 너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앞에 붙이고 나오자가 되는 거고 A하고 B 사이가 된다라고 하면 넌 플러스인데 넌 마이너스니까 넌 그냥 나오고 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봐가 되는 거고 너가 된다라고 하면 둘 다 양수니까 그냥 나와봐 해서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눠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풀었던 거지. 그럼 지금 같은 경우도 세 가지로 나누려고 보는데요. 얘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될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서 n이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는 얘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n이 훨씬 크겠죠. 맞아요? 그래서 편하게 나눠주시면 돼요.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세 번째 x가 n보다 클 때 이렇게로 나눠주시면 되는 문제인 거예요. 되셨어요? 요게 첫 번째로 조심하면 되는 애들이죠. 는은 여기 붙든 저기 붙든 여기 붙든 상관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당연히 음수 나오죠. 여기도 마이너스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니까 당연히 음수 나와요.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n,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n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애 찾아라. 그 얘기가 되네. 됐죠? 그럼 너는 마이너스 2x 작거나 같다? 너네 다 넘어와봐. 그럼 n이 지워져 버리네요. 이렇게. 그리고 너 넘어가니까 얼마가 되냐면 4가 된대요. 그래서 x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러고 끝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어디에서 내가 본다고 전제를 깔았지? 그치. 맞아. 이거보다 작을 때 얘가 근이 됐다는 얘기니까 둘 다를 만족하는 영역이 나와야 돼서 결론적으로 너네한테선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도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영역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실수니까 연속하고 있으니까 정확히 너가 얼마 할 순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x값들은 다 이게 만족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 적용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n, 0 같은 거 집어넣어 보시면 되겠죠. 0 같은 거 집어넣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n이야. 음수잖아.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돼.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이렇게 나왔어. 0 같은 거 집어넣으니까 얘는 양수네? 그냥 나와도 되네? x 플러스 1 했어.
이게 n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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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면서 1은 3보다 작다. 맞아? 너무 당연한 말이 나왔어.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 있는 범위가 다 1은 3보다 작다로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범위가 다 근이 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해서 너는 범위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부터 x가 n인 애들은 모두 다 정답 이렇게 취급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마지막으로 x가 n보다 크다라고 하면 양수니까 한 번에 해주면 2x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2x만 남기고 넘어가시면요. 2n 플러스 2가 돼서요. x는 n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되겠네? 근데 봐봐. n보다 클 때 그렇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최종 답은 n보다는 크면서도 n 플러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니? 되겠어요? 자, 그러면 너일 때 근이 나올 수 있고 근이 나올 수 있고 근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총 근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너네 세 개가 다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럴 땐 얘가 맞고 이럴 땐 얘가 맞고 이럴 땐 얘가 맞으니까 근을 다 구해봐 라고 하면 너 다 얘기할 수 있죠. 너 또는 너 또는 너. 가만히 수직선에서 보니까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체크가 다 되고 여기서부터 또 포함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n까지 가고 또 여기서 포함해서 n 플러스 1까지 가네 얘들아? 그럼 결국엔 여기가 다 색칠됐다고 봐도 괜찮겠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최종 답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x는 n 플러스 1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걸 만족한 정수 개수가 몇 개라고? 12개라고. 그럼 n 플러스 1이 얼마 돼야 될지 가늠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n을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절대값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해를 어떻게 하면 안 가질 수 있을까? 이 그지 같은 상황에서, 그치? 그럼 일단 나눠봐야 돼, 얘들아. 나눠서 일단 해가 갖는 경우로 생각하고 그거의 반대다라고 생각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치? 그러면 얘가 해 어떻게 갖나 보면 는영 똑같아. 87, 88번이나 얘나 똑같은 거야. 88번 보면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 작은 애보다 작고가 하나 나왔었고 이놈보다는 큰데 이놈보다는 작고가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놈보다 크고가 이렇게 나왔었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었어. 그럼 여기에서 근 한번 찾아본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될 거니까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마이너스 5x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너가 k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는요 계산 좀 해주면 마이너스 5x가 k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요렇게 생겼을 거야 얘들아. 근데 얘가 근이 없어야겠지. 맞아? 해가 없어야 된다는 건 너한테도 해가 없고 해가 없고 해가 없어야 전체가 해가 없는 거잖아. 아까 쟤를 얘기할 때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도 이미 해가 없어야 돼. 그럼 봐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애에서 근을 찾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놈이 여기쯤에 있었어. 그래서 너보다는 크거나 같다면 여기에 근이 생기겠지. 헉, 그러면 해가 있는 거가 되니까 안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니놈이 어디에 있어야겠다? 니놈이 여기보다는 위쪽에 있어야겠다. 맞니? 그래서 얘가 누구보다 커지면 되겠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지면 되겠다 하는 k값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 얘들아. 밑에 것도 그냥 부등식 똑같이 풀어줘봐. 그 다음에 너의 범위가 너의 범위 밖에 있어야 된다. 로 또 하나 찾아주시고 너도 마찬가지로 풀어서 너의 범위보다 너의 범위가 밖에 있어야 된다. 다 합쳐서 얘기 끝. 오케이? 한 번만 해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맞춰봅시다. 2차 부등식은 그림 하나 생각하는 거 뭐 있어?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그치? X축이 의미하는 건 Y는 0이 되는 거겠죠. 그럼 Y는 0이 될 때 만나는 이 점들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가 되냐? 근이 된다 이 얘기지. 왜 근이 되지?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잖아.
네가 는0 하게 되면 는0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그래프와 y는 0이라고 하는 x축이랑 만날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냥 식 자체로 봤을 때는 얘는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과 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의 방정식의 해를 찾았다는 건 그림에서 x축하고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이다도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는 상황을 보는데 얘는 없고,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생님 얘를 fx라고 얘기하면 fx가 언제 0보다 커지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는 y값이지만 대답을 할 때는 x의 범위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0보다 커질 때 대응되는 x점들 어디 있었어? 하고 x축에 내려보니 여기 베타보다 큰 쪽, 알파보다 작은 쪽에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의 해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고 x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였던 거지 뭐. 그치? 네가 0보다 크냐는 는만 빠지면 되겠고요. 네가 언제 작거나 같냐라고 물어보면 그때에는 여기 y값들이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다 작은 거니까 체크를 해주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가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빠지면 너도 는만 빠지면 되고. 그래서 얘는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 근데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근이 하나가 됐을 경우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면 모두 다 돼. 맞아? 여기는 다 0보다 큰 x들이고 여긴 는 0일 때고 다시 또 커지고.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실수가 다 됐어. 그럼 언제 0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너만 딱 빼주면 되니까 x는 알파만 아니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실수들. 그 다음에 네가 언제 0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야, 작은 건 하나도 없는데 같을 때 딱 있으니까 너는 x는 알파만 있어? 언제 0보다 작아? 없어?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fx가 언제 0보다 크거나 같냐 물어보면 항상 떠 있잖아. 근데 여기서도 크거나 같냐니까 크기나 해도 아니면 같기만 해도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0보다 큰 것도 마찬가지. 작은 거 하나도 없음. 맞아요? 자, 그럼 너네가 문제 풀 때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다고? 전체 모든 실수에서 혹은 모든 x에서 fx가 0보다 커지는 값을 구하여라. 오히려 문제는 이렇게 물어봐. 모든 실수에서 fx가 0인 경우를 구하여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 근이 모든 실수가 되는 애들을 찾아봐. 언제 모든 실수가 되는. 근데 그때 fx가 0보다 큰 거. 너지. 너밖에 없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물어보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근이 없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얘가 뭘 물어보는 거냐 하면 a가 0보다 크고 지금처럼 그래프가 붕 떠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은 거면 됩니다. 라는 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차 부등식은 이 그래프 모양 다 알고 이해는 되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얘랑 연결이 안 되잖아.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그림을 나눈 기준은요. 근이 실근 2개였냐 아니면 실근 하나였냐 아니면 0보다 작아서 실근이 안 보이냐 요거로 근을 나눴던 거고 여기 그래프 모양도 다 사실은 A가 0보다 큰 것들을 놔둬놨던 거야. 그치? 그럼 너네가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어. 선생님 0보다 작은 건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0보다 작은 건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이렇게 뒤집혀지기 때문에 반대로 나와요. 이 부등호 방향이 얘랑이 반대로 나올 거예요. 맞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생길 거기 때문에 얘랑 다 반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음수인 걸 생각할 필요가 있냐는 거에 주목을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뭐 2x 마이너스 3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구해라 라고만 해도 우리 이거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돼서 바꿔서 보니까 굳이 얘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를 따로 굳이 보지는 않아요. A가 0보다 작은 걸 따로 보진 않는데 단 언제만 따로 보냐?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작아져라 라고 하는 경우는 얘밖에 없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경우만 따로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반대로 fx가 0보다 작아지는 경우라고 물어볼 때에는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
그때 근이 없어야 되는구나로 바꿔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이게 2차 부등식의 전체 정리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과 응용되는 것 좀 풀어보고 뒤에서 선생님이 근의 분리 한 번만 얘기해 줄게요. 자, 문제로 가봅시다. 잘 나오는 거 그냥 뭐 26번 한번 풀어보시고 편하게 풀 거예요. 절대값 있는 31번, 37번 이렇게 풀어볼게요. (26번에는) 4번, 31번에는 3번, 37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되겠죠. 자, 26번은 다 했을 것 같고 31번은 얘들아 뭘로 바꾸면 돼? 절대값 x로 x제곱을 바꿔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시고 나중에 절대값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오케이? 그게 싫으시면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는0이 되는 애 기준으로 나눠서 x가 0보다 크다 식 하나 풀어주시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식 하나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합쳐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37은 이해 가세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걸 좀 보시면 a가 0보다 작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어디로 가냐? 47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지? 47을 한 번만 해줄까요? 47 부등식의 위치는 결국에는 해 크기와 관련돼 있다는 걸 아시고 판별식과 혹은 그래프 모양인 A 요거 가지고서는 거의 키포인트로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넘어가 볼게요. 원래 선생님 57 같은 것도 하고 싶은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문제 푸시면서 해보시고 66은 이제 2차 방정식이나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니까 얘네들도 할 수 있다고 넘기고요. 연립부등식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1차랑 2차가 섞여 있으면 1차를 2차에 대입 2차랑 2차가 섞여 있으면 2차가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최고차항을 소거 최고차항을 소거하고 나서도 안 보이면 상수항 소거로 바꿔보시고 이렇게 과정 거쳐서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얘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긴 체크만 할게요. 78번이라든지 80번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하셔야겠죠? 특히 80번은 잘 하셔야겠죠? 그다음에 선생님은 뭐 할 거냐? 실근 부호만 얘기하고 오늘 끝내려고요. 그게 97번이랑 104번이에요. 97번, 104번까지만 체크하고 자, 근의 분리 어떻게 돼야 돼 얘들아?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이다. 두 근이 모두 음이다. 둘 중 한 근이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 얘네들 뭐 이용해야 될까? 확인만 해보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 얘기하잖아. 그치? 근데 서로 다른지 아닌지 모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봐야 돼? 둘 다 양수다, 음수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큰데 너도 0보다 컸다라고 얘기하면 그땐 두 근이 다 양수인 거지. 너는 0보다 큰데 네가 0보다 작다는 건 두 근이 모두 음수였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뭐 한다? 알파하고 베타가 0보다 작다만 보면 되는 거. 이건 뭐지?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거. 얘는 왜 이렇게 본다 그랬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고요. 판별식은 얘로 얘기하다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얘가 a분의 c의 애잖아. 맞아? 그럼 이 부호가 0보다 작다고 얘기했으니 요거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뭐가 돼? 거대한 플러스가 되겠죠? 양수에 양수를 더했으니 당연히 양수가 돼서 판별식은 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너만 해보면 되는 애. 좋죠? 자, 그럼 근의 분리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한데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이 되는 점 P 혹은 Q라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를 기준으로 근이 더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사이에 있냐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게 근의 분리지. 그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요.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대요. 세 번째, 두 근이 아니라 한 근이 PQ 사이에 두 근이 있다. 이거 먼저 할까?
다음 네 번째. 뭐 있었지? 갑자기 까먹었네. PQ 사이의 두근이랑 여기. P가 여기 있는 거. P가 여기 있다. 가운데 사이에 있는 거. 두근 사이에 P가 있는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죠.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뭐 작다 이거 하려면 선생님이 세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 뭐 기억하라 했지? 얘들아 외우라 그랬는데 함축판. 함축판이 뭐야? 함수값, 축의 방정식, 판별식. 오케이? 자, 함수값을 확인하는 건데요.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하면 P가 여기 있는 거고 두근이 알파, 베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두근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든 존재할 테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하나가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두근이 다 크면 P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0보다 어떨 거야? 위에 있겠지. 그래서 FP가 0보다 크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축은 얘들아 P보다 오른쪽에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P보다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의 방정식이죠? 요게 더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두근이 모두 P보다 작게 있을 때는 P가 여기 있는 거니까 판별식도 똑같고요. FP가 0보다 크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축이 요번에 왼쪽에 있죠. 그 얘기는 더 작다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이 P보다 더 작은 쪽에 있다로 바뀌시겠죠. 자, 두근 사이에 P가 있다는 뭐만 보면 될까? FP가 함수값이 0보다 작다 보시면 돼요. 맞아요. 왜? 얘는 0보다 작게 되면요. 알아서 두 점이 지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냥 두근이 알아서 생겨버려요. 그죠? 그리고 축은 어디에 있는지는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되네. 자, 두근 사이에 PQ가 있다. P도 여기 있고 Q도 여기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PQ 사이 두근이네. 미안.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거겠죠. 맞아요? 자, 그럼 축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분의 B 딱 눈에 보이네? P하고 어디 사이? Q 사이 있으면 되겠다. 판별식도 똑같네. 함수값은 어때 얘들아? 둘 다 양수네 해서 FP도 0보다 크고 FQ도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만 보면 된다. 항상 함축값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질문이 나와요.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를 보거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봤을 때 꼭 이 네 가지만 나오는 건 아니던데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요. 다른 한 근은 1하고 2 사이에 있대요.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맞죠?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거 외의 경우는요. 나머지는 함수값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전같이 여기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0이 있었고요. 여기 1하고 2 사이입니다. 라고 하면 뭐만 찾아주면 되냐? 여기 부호가 달라야 0이 지나서 가겠지. 하니까 F-1과 F0을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요거 하나 써주시고. 얘는 F1과 F2 사이에 근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요 사이에 0이 하나 생긴다. 둘이 부호가 달라야 된다. 얘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잘 정리해 두시고 숙제는